안녕하십니까. LG전자 나사혁 책임입니다. 네,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다 썼는데요. 액세스 컨트롤 그거 누구 담당일까요? 한번 여러분들께 이거를 꼭 한 번씩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이 시간 맨 앞에다가 작성해봤습니다. 자, 액세스 컨트롤이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단어만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액세스 컨트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액세스 컨트롤은 이 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모든 프로그램 혹은 정책 파일을 의미합니다. 정말 단순한 로직이면서 어떤 분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if은 아니야? if은 맞습니다. if은 맞고요. 그 if문이 정말 어떤 프로그램 로직을 동작시키지 못하게 한다던가 어떤 로직은 잘 하게 한다던가 어떤 로직은 왜 이게 중단됐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많이 맞이하게 합니다. 근데 이걸 액세스 컨트롤을 실제 실무에서 이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싫어하십니다. 네, 사이버 시큐리티가 되게 중요해요. 오전에 저 세션 조금 봤는데 저희 개발 프로세스 상에 시큐리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저희 시큐리티 개발자 관련된 분들이 목 놓아 부르고 오늘도 어제도 제발 액세스 컨트롤 정책 업데이트 해주세요라고 물고 치더라도 다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전부 다 777로 해버리면 안 돼? 그냥 전부 다 루트로 해버리면 안 돼? 네, 너무나 쉽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2025년 AI와 로봇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현재 이 최첨단 시대에도 아직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저는 뭔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글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뭔가 사이버 시큐리티를 실제 실무에서 그리고 많은 이슈를 맞아가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한 액세스 컨트롤, 뭐 맥이라든가 덱이라든가 여러분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글로 볼 때 너무 쉬워요. 내가 실제 커널 사이트도 아니에요. 그냥 ch모드, ch1 이렇게 너무나 단순한 이 로직을 실제 제품 개발에 적용할 땐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자한테 제발 이것 좀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이 응답이 없는 현상은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 10시쯤에도 그랬어요. 그냥 해주세요. 안 해주는 게 그냥 디폴트예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해킹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번에 이렇게 AI가 되게 활성화되는 거에 즈음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사고가 많이 발생할 거를 다들 예상을 했어요. 그렇지만 25년 9월에 현재 시큐리티 사고는 여전히 발생을 합니다. 액세스 컨트롤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빨리 제품 일정 맞추면 안 돼요? 라고 해서 막상 내보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처음에 우리 해커분들은 열심히 패킷이나 데이터를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뭐 나쁜 얘기긴 하지만 우리 이제 뉴스에서 보면 몰카범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해커들은 자꾸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해요. 그게 1차적으로 열심히 모니터를 보고 있는 화면이고, 두 번째,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이 데이터를 조금만 수정하면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자꾸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조작을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다 보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걸, 혹은 나의 이 영향력을 누구한테 전파하고 싶어요. 페이크 뉴스가 나타나요. 이런 무아지경의 세계에서는 누가 이 데이터를 수정을 했는지 읽었는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무아지경의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실무를 액세스 컨트롤 하게 되면 항상 이 고민을 하게 돼요. 가용성이냐, 시큐리티냐. 되게 단순한 단어고 ISO 9126의 퀄리티 애트리뷰트의 상에서 그 품질 속성에서도 이 요소는 서로 상반, 서로 다른 속성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가용성을 선택하자니 너무나 불편해. 시큐리티를 하자니 너무 불편하고, 시큐리티 선택하자니 너무 사용하기 불편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해킹 사고는 여전히 발생합니다. 대부분 어베일리빌리티를 선택을 해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이거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실제 제품 개발 환경에서는 됐고 일정 맞추세요. 혹은 됐고 빨리 해주세요. 저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요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접근 제어가 뭐냐라는 거에서 난 모르겠고 실제 그래 코드로 보자라는 걸로 한번 끌고 와봤어요. 굳이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안 한다, 제품 개발 안 한다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요. 제가 아까 접근 제어의 정의를 뭐라 그랬냐면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혹은 정책 파일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가장 접근 제어의 기본적인 덱과 맥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정의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덱을 보면 CHO를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몰라도 돼요. CHO는 그 특정 파일 혹은 프로세스의 사용자 그룹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CHO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에 뒤에가 다 나와요. 밑에 있는 CH 모드는 누가 무엇에 그 다음 접근을 할 수 있게 하는지, 말 그대로 동사를 의미해요. 그거를 실행을 할 건지 읽게 할 건지 혹은 뭐 쓰게 할 건지, 이렇게 접근 제어가 전부예요. 이게 덱입니다. 이게 접근 제어의 전부예요. 이거 한번 쳐주세요 라고 하면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은 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저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 자세를 이렇게 좀 고쳐서 앉아주세요 라 그러면 대부분 잠깐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을 보면서 시키니까. 근데 실제 제품 개발에서 티켓을 만들고 저희 덱 명령어 한 번만 해서 세팅하게 해주세요면 안 해요.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건데. 그래서 좀 사이버 시큐리티 개발을 처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괴리가 뭐냐면, 이렇게 단순한데 왜 너 안 해? 이건 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 해봐요. 그러다가 막상 제품 개발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요. 굉장히 무서운 분들하고 굉장히 이제 고객사까지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까지 다 불러내야, 그래야 이제 좀 해주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밑에는 SE 리눅스예요. SE 안드로이드의 정책 파일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접근 제어의 정의가 그대로 녹여져 있어요. 누가 보면은 myApp 언더바 t예요. 무엇에 myApp 언더바 exc 언더바 t예요. 접근할 수 있게 할지 동사, 맨 밑에 init 언더바 데몬 도메인, 이걸로 이제 정책을 매기는 거예요. 그 접근 제어 기술이 덱이든 맥이든 다 이런 논리로 어떤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관리하는 모든 총체적인 프로그램, 소스 코드, 정책 파일 다 접근 제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제품 개발에서 쓰는 뭐 이제 서비스 스크립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접근 제어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접근 제어의 정의가 여기 그대로 있어요. 누가, 맨 밑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유저와 그룹이 있죠. 누가, 무엇에는 여기 없어요. 무엇에는 없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할 것인지, 앰비언트 캐퍼빌리티즈가 있죠. 이런 정책들을 우리가 다 접근 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접근 제어, 처음에 봤던 덱과 맥, 그리고 지금은 이제 캐퍼빌리티를 이렇게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 그냥 요구사항에 있어요. 제품 개발이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라는 걸 떠나서 우리 굉장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배웠을 때부터 그 개념이 다 녹여져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많이 아시는 이제 프린시플 오브 리스트 프리빌리지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당연히 내가 쓰는 권한을 최소한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설계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막상 실제 실무에선 무시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다양한 보안 규제, 뭐 UNEC, ISO 11434 되게 많이 접근 제어는 그냥 기본으로 달려 있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레드 인증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많이들 레드 인증을 준비하시는데, 그런데도 얘가 네트워크든 파일이든 뭐식이든 간에 항상 접근 제어라는 건 항상 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안 활동,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에서 실제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가 정말 개발한 이후에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도 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이상하면 우리가 그걸 직접 이제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보안 활동에서도 접근 제어라는 이건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접근 제어란 뭐냐? 누가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접근 제어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모든 프로그램과 정책, 지금 이 접근 제어라는 거를 좀 이렇게 더 간략하게 풀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누가라는 걸 접근 제어에서는 서브젝트라고 하고, 무엇에는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접근할 수 있게 하는지 그 동사, 우리가 그 동사를 퍼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프로그램 파일 혹은 읽어야 되는 대상 파일들일 것이고, 퍼미션은 대부분 이제 정책이에요. 그 정책은 ASCII 파일로 뭔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접근 제어라는 이 메시지를 이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 실제로 개발하는 요소는 많이 없고, 이 맨 마지막 밑에 있는 퍼미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점점점 이제 알게 됩니다. 이 퍼미션 하나 잘못하면 다 안 되거든요.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접근 제어에서 이제 자동차 개발 분야로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귀한 시간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반응이 너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제부터가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녹여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자동차 개발 혹은 철도, 원자력, 되게 숨어져 있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되게 안전성, 세이프티가 되게 중요한 시스템들에서 접근 제어를 어떻게 대부분 보냐면 접근 제어만 보는 거예요. 접근 제어를 항상 덱과 맥 둘 다 적용하라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등등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덱과 맥은 그냥 적용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뭐 표가 좀 어렵긴 한데 쉽게 풀어드리면, 표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그 이제 개발자들이 보통 이렇게 개발을 해요. 그러다가 퍼미션 디나이드 혹은 뭐가 실행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보면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뭘 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단상과 고객님들의 거리가 멀어가지고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저 혼자 다 말해볼게요. 제가 만약 개발자면 실행이 안 돼. ls-l 퍼미션이 없네. ch보드 플러스 x 플러스 리드 바로 이렇게 쳐서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대기예요. 말 그대로 개발자가 특정 이 현상, 퍼미션이 없는 상황을 직접 막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거야. 딱 생각만 해도 이 대기라는 거는 굉장히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유저가 직접 막 관리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RWX라는 퍼미션이나 뭐 특정 유저, 그룹 이런 걸 나눠도 항상 덱으로 이 액세스 컨트롤을 전부 다 했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말 그대로 시큐리티 홀이 있는 거예요. 결함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단점이 바로 그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 개발에서 이제 맥을 자꾸 쓰려고 하는 거야. 맥. 맥의 장점은 뭐냐면 루트 혹은 프리빌리지드 유저, 최고의 슈퍼 유저라도 못합니다. 중앙에서 사전에 정의한 정책이 아니라면 절대 그걸 사용하는 개발자가 못 바꿔요. 막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그런 예외를 하나도 없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빡빡하게 다 수집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플리케이션 홈 앱을 개발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날씨 앱을 개발한다고 하면 제가 홈 앱이 날씨 앱한테 여러분 지금 접근 제어 빨리 맥 구성해야 돼요. 여러분 기능들 빨리 테스트 해주세요. 이 맥 정책 넣어야 되거든요. 라고 하면 대부분 대충 테스트해요. 돌아가네. 버튼 눌러서 떴네. 끝. 그래서 항상 그 다음 나오는 사고가 뭐냐면 그 상황에서 테스트하지 않았던, 실행시켜보지 않았던 동작이 품질팀이나 혹은 고객에서 해봐요. 그러면 사전에 정의하지 않은 정책이 발생하겠죠. 그럼 다 막혀요. 다다다다다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 시큐리티,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가 다 정책을 추가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 삐삐 안 되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앱을 개발한 사람이 그 앱의 동작을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누가 테스트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액세스 컨트롤이 사이버 시큐리티, 너무 어려운 단어긴 한데 시큐리티라는 범주에 속해 있어도 그거를 실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빡빡하게 테스트를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정책이 수집되어야 되고 그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언제? 개발 중간에. 그래서 이 맥이는 굉장히 막강한 기술이 있고 완벽한 사이버 시큐리티 모델이지만 이 정책을 수집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외 없이 수집해야 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저와 함께 만약에 일을 하신다면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액세스 컨트롤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예외적인 경우를 어떻게 하면 찾아낼지, 어떻게 하면 코드를 분석해서 찾아낼지 아니면 자동화 툴로 찾아낼지 AI를 이용해서 찾아낼지 이런 관련된 분야의 연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제품 개발에서 그걸 적용하라 그런다? 말도 안 되죠. 삐삐. 왜냐하면 실제 제품 개발 수준에서는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동작하지 않는 거의 그런 환경에서 계속 바뀌는 그런 환경에서 접근 제어라는 정책을 예외 없이 수집한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건 이제 리눅스에서 말 그대로 어렵게 보일 수 있는데 이 접근 제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한 컨셉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중앙에 보면 이제 덱이라는 게 있어요. 덱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아는 유저, 파일, 퍼미션 그런 정책을 확인합니다. 근데 항상 그 뒤에가 중요해요. 맥이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라도 예외가 있다? 다 차단돼요. 아무리 덱, 루트 7777 다 막혀요. 그래서 덱은 예외 없이 수집을 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 뭐냐면 혹시 여기 이제 LG전자 이외 분들도 계시고 LG전자 많은 계열사 분들이 있어요. 자, 이 장표를 보고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딱 이렇게 국가에 대한 경례가 딱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LG전자 VS 사업부 소프트웨어 디비전 안에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유닛에 제가 소속돼 있는데 우리는 이런 모든 맥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리눅스 개발자분들 중에서 토모요를 할 줄 아시는 분 계시나요? 토모요. 저희 VS는요 토모요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무아지경에 아무도 없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완전 황무지 이 세계에 어떤 고객사님께서 자
너희들 맥을 적용해야 돼. 자, 네가 알아서 적용해봐라고 하면서 우리 LG전자가 선택했던 건 바로 토모요라는 맥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안 써요. 너무나 허접해서. 그렇지만 누구도 시큐리티에 관심이 없을 때 저희 VS 본부는 그 당시엔 VS가 아니고 VC였었는데 토모요를 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걸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자랑스러운데 아무튼 토모요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린 이걸로 안 될 것 같다. 이 토모요의 단점 뭐냐면 동적으로 러닝 모드가 있어서 막 정책을 이상한 걸 막 수집을 하는데 이게 좀 결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했던 게 이제 텔레메틱스 장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에바모라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자, 토모요보다는 취약하지 않아, 더 안전해. 그래서 우리는 에바모를 써보자 하면서 열심히 에바모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에바모에 뭔가 살짝 뭔가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사이버 시큐리티로 뭔가 특이한 게 뭐 없는 것 같고 뭐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한번 스맥을 해볼까 하면서 제3의 도전을 해요. 이게 악의 구렁텅이의 시작이었는데 이게 유튜브 라이브로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안타깝게. 제가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스맥이 여러분 되게 깜짝 놀랄 사실은 되게 좋은 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스맥이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그 이슈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맥이 굉장히 라벨과 실제 파일을 서로 분리된 개념이라서 그 라벨을 어떻게 하면은 의도된 대로 매길까, 의도된 대로 셋업해 놓을까라는 게 챌린징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아무튼간 이 스맥이라는 걸 해봤고 마지막 현재 모 제품의 SE 안드로이드, SE 리눅스를 하고 있어요. 정책을 수집도 하고 직접 뭐 하긴 하는데 이렇게 딱 놓고 보면은 2015년 딱 이제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자, LG전자 어느 사업부가 이걸 다 해봤을까요? 여기 한 개입니다. 유일하게. 왜 이런 많은 역량이 있냐면 굉장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다양한 도전을 해본 거예요. 이건 될까? 이건 안전할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던 거고 물론 그 거의 10년이 되지만 굉장히 녹록치 않습니다. 정책을 여기 혹시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분들이 있으면 제품 단위의 이런 솔루션들을 변경해 가면서 맥을 한다는 건 정말 도전적이거든요. 시간도 없고 사람도 적은데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지 보수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VS 사업부의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유닛은 정말 대단한 유닛이에요. 이런 영향이 있고 당연히 기본적인 루트 프리빌리지들은 제가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저희는 SE 안드로이드도 합니다. SE 안드로이드도 해요. 실제로 정책도 수집하고 이슈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SE 안드로이드에 역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느냐? 아니에요. 자동차에는 리눅스, 안드로이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이프티 OS로 유명한 QNX에 대한 맥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사실이죠. 우리가 세계 OS에 굉장히 다양한 액세스 컨트롤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본부 아닌 것 같고 유닛입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자부심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났긴 했지만 실무는 참 어렵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전 세션에 좀 방금 봤는데 이 많은 기술을 유지 보수하고 관리하면은 기술, 포팅, 뭐 코딩, 쉘 스크립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삐삐. 거의 90%의 시간은 협의, 해주세요 요청. 이걸 또 이해시키는 회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사업부에서 저 이런 좋은 솔루션이 있어요. 저희 이거를 여기 VS 사업부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쫙 보면은 이건 우리도 다 이미 봤던 거야. 실제로 힘든 건 실제 제품에 적용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래요. 저기요, 액세스 컨트롤 담당자가
저 추가 좀 해야 돼요.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이렇게 손에 딱 문서를 주면서 혹은 링크를 딱 주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 해야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 정책을 수집할 수 있고요. 그렇게 수집된 정책을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러분처럼 하고 있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듣지도 않고요. 네, 이게 근데 정상이에요. 오히려 깜짝 놀래요. 갑자기 어이씨 그게 뭔가요? 이러면 저희가 깜짝 뭐야? 이래요. 왜냐하면 항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님은 이게 딱 저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이 제품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사이버 시큐리티 영역에 있는 펑션 오너 리더분한테 말해요. 저기요, 저기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 그건 너의 기능이잖아. 왜 나한테 그래? 이래요. 아니면 아예 답도 없어요. 보통.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알았어요. 뭐 해주시죠 하면서 같이 프로젝트 리더한테 가요.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맥이 뭐야? 접근 제어가 뭐야? 모르겠고 지금 그거보다 더 큰 이슈가 있어. 나 안 해.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나 안 해. 아무 변화가 없어. 이게 그냥 정상이야. 그러다가 이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좀 터치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액세스 컨트롤을 막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뭔가 이거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야 이거 다 네 거야. 거기 로고에 딱 떠 있어요. 액세스 컨트롤 디나이드. 야 액세스 컨트롤 디나이드?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 그래도 그냥 맥이 잘못했다고 열심히 막 쪼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팀장님은 굉장히 힘들어요. 분명히 우리 아까 그 고려대 김승주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개발 영역에 있어서 보안은 개발자가 해야 돼요. 개발자가 해야 돼요. 근데 자꾸 그 보안을 뚝 떼서 사이버 시큐리티 유닛에 딱 던져요. 던져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디나이는 그 앱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은 또 그거를 또 설명하시느라 많은 노고가 있으시죠. 힘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제품 그 고객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고객은 여러 티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협력사들이 많으니까 이때쯤에는 이제 액세스 컨트롤을 이네이블 시켜야 되지. 자 프로젝트 리더야, 자 이네이블 해. 빨리 왜 안 하니? 이러면 이제 돼서 PL이 자 우리 이네이블 합시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지금까지 한 게 없는데. 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게 얘기는 했지만 이 멜팅팟에 실제 와서 이 얘기를 경험해 보시면 하루하루 잠이 안 옵니다. 진짜로. 제가 처음에 이걸 겪었을 때 병원도 갔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답도 없고 막상 고객사는 인풋을 켜달라 그러고 되게 무서운 무슨 그룹장님께서 시뻘겋고 글자 수두룩 빡빡 지긋지긋 지급으로 해가지고 모든 리더 CC가 100명이 있는 메일이 딱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한테 딱 와요. 실제 제가 그걸 받아봤어. 와 전화가 안 끊겨요. 계속 와요. 계속.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그 모델은 그 릴리즈 일정이 2번 정도 미뤄졌어요. 모든 무서운 아저씨들 다 와가지고 혼냈어요. 근데 어떻게 안 했는데 뭐. 그래서 제가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이런 깨달음을 경지했어. 이건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린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냐? 아무리 사이버 시큐리티한테 모든 걸 다 하세요라는 말은 애초에 처음부터 틀렸어요. 삐삐. 우리가 이제 팀들이 대부분 유닛 체제로 나눠져 있고 팀 체제로 나눠져 있지만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단어, 바꿔 말하면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단어를 자세히 좀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그 사이버 시큐리티는 그 제품 단위로 가야 돼요. 제품에 대한 보안이 정말 안전하도록 의사결정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회사에 젖어 있어요. 좀 팀이라는 소속에 젖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팀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중심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서로의 이익만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팀은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서 제품 단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명령에 대한
그 해당 받는 개발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앞에 그 김승주 교수님께서 이미 다 말한 거니까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액세스 컨트롤은 사이버 시큐리티는 제품 단위의 보안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린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이릴 거예요. 자, 우리 안전한 앱을 만들어요.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 그러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액세스 컨트롤 좀 적용해 주세요라는 말은 우리 안전한 제품, 안전한 앱을 만듭시다요. 내 이익을 취하려고 내 기능을 좀 대신 개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같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자고 하는 지원자예요. 헬퍼. 게임으로 말하면 힐러. 힐을 주는 거예요. 힐, 치유, 버프를 주는 거예요. 그 버프를 딱 이렇게 와야 돼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액세스 컨트롤 위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 정책 업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는 단순히 우리 기능에 대한 구현을 완료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품에 대한 보안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러면 아키텍트는 자, 그래, 딱 SAD,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디자인을 딱 펼쳐놓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컨트롤 적용해야 될까요? 혹시 여기에 빠진 건 뭐가 있나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오셔야 되고 프로젝트 우리 리더나 혹은 시큐리티 F 분들은 자, 우리 이걸 좀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 그러니까 제품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돼요. 같이.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우리의 이상향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유닛 혹은 사이버 시큐리티가 속해져 있는 코어테크 2 이 실에서는 이런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를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발표 자료에서 동영상이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이런 동영상을 또 넣었다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디오 개발자는 막 하면서 자기가 개발하면서 커맨드를 쳐면서 뭔가 실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맨 밑에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단어 있잖아요. 코덤프. 죽어. 죽으면 이제 멘붕이 오죠. 그래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해봐요. 그랬더니 밑에 뭐가 시스템이 스탑되어 있다라고 막 이런 얘기가 뜨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저기요,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님 혹시 이거 검토를 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액세스 컨트롤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힐러, 헬퍼, 서포터, 도움자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우리 VS,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엔지니어링 유닛은 상당히 많은 액세스 컨트롤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팀이에요. 진짜 대단한 역량을 가진 팀인데 이 빛을 못 보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팀은 이런 걸 또 만들었어요. 왜냐? 사람들이 정책을 어떻게 넣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딘 로그를 보세요 라고 하면서 짠, 개발자님 이렇게 하면 오딘 로그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동작 한번 시켜보시고요. 오딘 로그를 딱 캣 해보시면 그런 위반 사항들이 또르륵 떠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복사했어? 우리가 ACMS라는 이 포탈인데 사내 포탈입니다. 이런 걸 만들고 딱 리눅스냐 혹은 SE 안드로이드냐 이런 거를 딱 맥 컨트롤을 딱 선택을 해서 복사 붙여 넣으면 이렇게 정책이 딱 나오고 이걸 그대로 정책 파일에 업데이트 해요. 그 개발자가 그걸 가이드를 다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재부팅해서 혹은 바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오류가 재발하지 않죠. 약간 이거 노래방 글씨 같지 않아요? 네, 뭐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간 그러면서 이제 그 해당 개발자는 이제 커밋을 생성하고 이렇게 커밋을 생성한 거에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를 리뷰어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는 그걸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점으로 이제 검토도 하고 같이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표가 좀 어려울 수 있게 보이지만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요구사항 정의라는 단계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 그 이제 어떤 이제 사업부에서는 접근 제어를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접근 제어를 쭉 한번 적용을 해본 경험자들이 제일 힘든 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예요. 누가 어떤 거에 접근 제어를 적용할 건지 그 범위를 디파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리더, 아키텍트, 시큐리티 F5 다 같이 머리를 싸매고 모아서 어떤 거에 접근 제어를 할지 같이 리스트업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건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리고 진짜 제품 관점으로 봐야지 그 리스트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건 이건 다 개발 중간에 발생하는 활동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 보는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막 제품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바뀐다는 가정도 다 감안을 해서 이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제품 개발에선 이제 개발 중간에 이 퍼미시브 모드라는 걸 해서 막 동작을 하면 차단은 안 되는데 그 정책이 없으면 그 정책이 없습니다라는 그 로그를 남기게 해놔요. 그걸 우리가 이제 퍼미시브 모드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인포스 모드 일정에 따라서 이제 강제적으로 단순히 허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책에 따라 차단되도록 인포스 모드를 적용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검증 단계에서 인포스 모드로 되어 있는 단계에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죽나 실행하나 이걸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이제 뒤에서 좀 더 쉽게 재미있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거의 3분밖에 안 남아서 재미있는 그림으로 그래서 빨리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구현 초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구사항 단계에선 아키텍트랑 열심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거에 접근 제어를 적용할까요? 리스트업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리스트업이 되면 이제 해당 리스트업의 안에 있는 담당 개발자들한테 티켓을 만들든 뭐 메일을 보내든 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가이드가 있고요. 정책을 적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제품 개발하는 우리 액세스 컨트롤 담당자는 이제 인포스 모드 일정을 협의해요. 이걸 언제 진짜 액세스 컨트롤 액티베이션 할 것인가. 네, 그 날짜가 딱 정해지는 순간 여러분 이 액티베이션이 된 이후에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 자, 액티베이션이 되면 그걸 열심히 DQA랑 QA 분들이 열심히 테스트를 해줘요. 이때 실제 이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제 사바나 정글에 있는 거예요. 왜냐? 제3자가 말 그대로 테스팅 팀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주는데 이 에러가 접근 제어 오류일지 접근 제어 오류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렇게 레포트가 돼요. 그러면 우리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는 정말 바쁩니다. 이게 진짜 접근 제어 오류인지 아닌지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PL분이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을 해서 접근 제어에 대한 이슈면 그 개발자들한테 보완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한 그림으로 표현했지만 정말 많은 이제 에포트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접근 제어 이거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요즘에 이제 자동차 개발에선 항상 개발 마지막에 말미에 뭐 다양한 이제 모의 해킹, 펜 테스팅이나 되게 사이버 시큐리티 오딧 이런 활동을 하는데 우리 제품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개발자가 넣은 그 정책들을 완전히 제3의 인증기관이 다 까서 봐요. 네, 다 까서 봅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까서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불러요. 진짜로. 불러서 너 이거 왜 넣었어? 사유 소명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 개발자분들은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힐러가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끊임없이 제품 개발 중간중간에 여러분 제발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가이드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명을 우리 처음에 제품 시큐리티 F5나 사이버 시큐리티 액세스 컨트롤 개발자분들이 이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취약한 정책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접근 제어의 대상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분들이 정말 다 같이 하나의 원팀이라는 마인드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슬로건을 이렇게 해놨어요. 액세스 컨트롤은 팀워크.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하는 그 팀워크.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고 우리 사이버 시큐리티는 방해자가 아닌 블로커가 아닌 여러분의 힐러, 여러분의 서포터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시큐리티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있으니까 다양한 이슈와 사건 사고에 되게 요청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괜찮았나요?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일반 강의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Q&A 시간을 가지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네, 지금 시뻘건 시계가 빨갛빨갛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마지막 시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